코로나로 인해 잃어버린 일상 하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우리를 가장 설레게 했던 계획인 바로 여행 아닐까요? 여행 계획을 세웠던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집 밖으로 한 발짝 떼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진짜 여행은 잠시 접어둬야겠지만 여행의 설렘과 추억이 가득한 책으로 대리여행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안전하게 즐기는 방구석 여행 지금 바로 소개합니다. 작은 빗방울이 좀처럼 그칠 줄을 모르던 몽트레와 프레디 머큐리의 동상이 그렇게 쓸쓸해 보일 수가 없어 쉽게 발길을 돌리지 못했다. 살아생전 무대에서 누구보다 열정적이었던 그의 모습을 단 하나의 포즈로 표현해 놓은 동상은 그의 죽음을 더 믿기 힘들고 안타깝게 만들고 있었다. 자신의 친구에게 마음의 평화를 원한다면 몽트레로 가라고 했다니 여기가 바로 프레디 머큐리가 노래했던 모두를 위한 천국이리라.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다섯 남녀가 자동차로 유럽 여행을 떠납니다. 왜 그들은 배낭이 아닌 자동차를 선택했을까요? 이 책은 37일 동안 유럽 7개국을 드라이브하는 일정을 보여주고 전혀 다른 색깔의 다섯 여행자들이 펼치는 에피소드를 풀어놓고 있습니다. 어떤 풍경은 그대로 한 인간의 가슴으로 들어와 맹장이나 발가락처럼 몸의 일부가 되는 것 같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가볍게 전해줄 수 없는 그 무엇이 되어버린다. 그런 풍경을 다시 보게 될 때 우리 몸의 일부가 갑자기 격렬히 반응한다 해도 이상한 일은 아닐 것이다. 풍경의 장엄함도 우리 몸 어딘가에 그 자체의 생명을 가진 채 깃든다고 믿는다. 소설가 김영하가 10여 년 전 시칠리아를 여행하며 보고 느낀 것을 생생히 담아낸 책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다정하게 다가와 도와주고는 사라지는 따뜻한 사람들. 누구도 허둥대지 않는 느긋하고 여유로운 삶. 장엄한 유적과 지중해. 그곳에서 작가는 자신을 작가로 만들었던 과거를 떠올리고 오랫동안 잊고 있던 자기 안의 어린 예술가도 다시 만납니다. 한적한 주택가 골목에서 만난 항동철길이 책장을 넘기다 발견한 옛 편지처럼 반갑다. 기찻길 옆 오막살이 대신 기찻길 옆 빌라로 개사에 불러야 하는 세상이 되었지만 옛것을 추억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국내 여행 전문가이자 작가로 활동하는 저자가 서울의 구석구석 숨어있는 골목을 느릿느릿 걷는 여행 방법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거미줄같이 이어진 골목과 오래된 동네를 직접 취재하며 서울 산책 코스를 만들었습니다. 이 책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쉽게 걸으며 여행할 수 있는 도심 속 골목 여행을 제안합니다. 나뭇잎이 툭 하고 떨어지는데 설거지를 하던 엄마 모습이 떠올랐어. 달그락달그락. 그러고 보니 그 소리가 지금 이 바람 소리와 참 비슷한 것 같아. 이 책은 미국 서부를 종단하는 4,300km의 트레킹 코스인 퍼시픽 크레스트 트레일을 걷는 한 20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다양한 계절을 맞는 길에서 다채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감정의 변화를 고스란히 느끼면서 스스로 한 뼘만큼은 자란 여정이 아닐까 돌아보고 있는데요. 저자의 발자국을 따라가다 보면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더욱 선명히 보게 될 겁니다. 해안가를 따라 걷는 사람들의 모습은 잔잔하고 아름다웠다. 나이가 제법 있어 보이던 커플이 조용히 해안가를 따라 걷고 있었다. 5년 전 아버지와 어머니도 저들처럼 함께 왔던 캐넌 해안가. 그때 두 분도 저런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까? 나는 처음 와보는 곳이었지만 아버지는 익숙한 듯 사진 찍을 위치를 찾아 성큼성큼 이동했다. 이 책은 오랜 시간 투병하던 저자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저자와 그의 아버지 또 저자의 6살 아들까지 함께 떠난 미국 서부 여행기입니다. 이 3대는 여행사의 도움 없이 오롯이 가족을 위한 일정을 구상합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잘 잊기 위해
그리고 남은 가족들이 보다 잘 살아내기 위해 떠난 여행인데요. 그 여행에서 얻고 또 잃게 된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미소를 짓게 될 만큼 유쾌하게 펼쳐집니다. 차가 멈춰 섰다. 기사가 차에서 내렸다. 휠체어를 한 번 보더니 뒷좌석 문을 열었다. 뭘 어쩌려는 걸까 궁금했고 긴장됐다. 기사가 승객이 올라타는 차 옆면에 경사로를 잡아 뺐다. 그리고 우리에게 손짓했다. 그는 손님을 골라 태우지 않았다. 장애인 승객을 귀찮아하지도 않았고 경계하지도 않았다. 가벼운 미소를 띄운 채 우리를 맞이했다. 우리는 그에게 특별할 것 없는 손님일 따름이었다. 1급 시각장애인 남편과 1급 지체장애인 아내의 유럽 여행기입니다. 볼 수 없는 남편과 걸을 수 없는 아내가 서로의 눈과 다리가 되어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인데요. 부부는 주변 사람의 만류와 걱정을 뒤로하고 위태롭지만 짜릿한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할머니들에게 레시피를 가르쳐 달라고 하면 대부분 축하할 일이 있는 날에 특별 레시피를 내놓곤 했다. 물론 그런 요리는 색이 화려하기 때문에 사진이 좀 더 잘 나올 순 있다. 그러나 서로 친밀해지지 않으면 가르쳐 주지 않는 놀랄 만큼 수수한 색들로 구성된 일상 레시피야말로 할머니들의 맛과 지혜가 응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리고 이런 일상 요리는 현지에 가서 맛을 봐야만 비로소 그 진수를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이 책에는 젊은 셰프가 3년간 15개 나라 90개 도시에서 100여 명의 할머니에게 전수받은 사랑스러운 인생 레시피가 담겨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 있어야 할 곳을 몰라 방황하던 청춘이 여행 중 남달리 아름다운 주름을 지닌 할머니를 만나 촉망받는 영셰프로 다시 태어납니다. 확실히 기억나진 않지만 아마 그 사람이 먼저 이야기를 꺼냈던 것 같다. 같이 있고 싶었는데 아쉽네요. 나는 서둘러 그 문장을 붙잡았다. 다시 와요. 유럽과 일본, 한국 등 총 21개 도시를 거닐며 저자가 보고 듣고 느낀 이야기를 담은 이 책은 총 53편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첫 여행지였던 영국 런던에서 시작한 4년간의 여행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저자가 여행을 통해 성장하는 모습을 잔잔하게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찾아갔던 여행지들에 부탁할 수도 있다. 내가 더 관대해지고 덜 두려워하고 늘 호기심을 느끼도록 도와줘. 나와 내 혼란 사이에 틈이 벌어지게 해줘. 나와 내 수치감 사이에 대서양 전체를 넣어줘. 지혜로운 여행사라면 우리에게 그냥 어디로 가고 싶으냐 물어보기보다는 우리 삶에서 무엇을 바꾸고 싶으냐고 물어볼 수도 있을 텐데. 작가인 알랭드 보통은 히드로 공항 터미널 5의 소유주로부터 초청을 받아 일주일간 공항에 머물면서 전 세계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공항을 이용하는 전 세계 여행자들과 공항에서 여러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공항 곳곳의 모습들을 작가 특유의 위트와 통찰력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셜록 홈스의 동상곁으로 다가갔다. 셜록이 널찍한 바위 위에 비스듬히 걸터앉아 그의 상징인 사냥 모자를 쓰고 파이프를 문 채 사색에 잠겨 있었다. 그가 마치 살아있는 듯 그의 숨결, 체온과 맥박이 느껴졌다. 이 책은 세계적인 명탐정 셜록 홈즈가 실존 인물일지 모른다는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소설 속 이야기의 배경이 된 유럽 각국의 명소들과 현실 속 실제 사건의 현장들을 탐방한 여행기입니다. 책을 읽다 보면 범죄 심리 전문가인 표창원과 스릴 넘치는 모험을 함께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들게 됩니다. 알랭드 보통은 여행의 기술이란 책에서 여행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행은 생각의 산파다. 움직이는 비행기나 배나 기차보다 내적인 대화를 쉽게 이끌어내는 장소는 찾기 힘들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과 우리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생각 사이에는 기묘하다 말할 수 있는 상관관계가 있다. 때때로 큰 생각은 큰 광경을 요구하고 새로운 생각은 새로운 장소를 요구한다. 수많은 청춘들이 여행을 바라고 여행길에 오르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다음 방학 때는 꼭 진짜 여행을 떠날 수 있길 바랍니다. 참고로 6층 도서관 프라임 코업 카페에 오시면 더 많은 여행서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시된 도서는 모두 대출이 가능하고요. 여러분의 안전한 방구석 여행을 기원하며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랄게요.